새로운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크립토 토마토. 오늘도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 잠깐 업데이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란에 끼어들지 말라는 경고를 보냈는데요. 이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대통령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이슬람 국가들은 팔레스타인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팔레스타인에서 시작된 운동은 반드시 승리로 귀결될 것. 모든 무슬림 국가들은 팔레스타인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라고 밝힌 것인데요. 문제는 지원에서 더 나아가지고 전쟁 확전으로 상황이 악화될 수도 있다라는 것. 이렇게 되면은 어제 레이 달리오가 우려했었던 상황이 현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확전을 독려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전쟁을 마무리 지으려는 쪽으로 지도자들이 움직일 수 있기를 바라야 될 것 같은데, 한편 이스라엘 군대 같은 경우는 무장단체에 대한 폭격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문제는 다른 나라 국민들까지 휘말려가지고 사상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이번에 레바논 국경 남쪽에 있는 헤즈볼라 대원을 제거하는 과정 속에서 레바논의 민간인 사상자까지 만들어냈는데요. 지금까지 총 7명이 사망했는데 그 중에 3명이 무장단체 헤즈볼라 대원, 그리고 로이터 통신 기자 1명, 민간인 3명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이런 식이면 레바논도 그리고 앞으로 다른 나라들도 계속해서 전쟁에 휘말려 들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에 대한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여론조사도 있었는데요.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코인리스가 조사를 한 결과 54.7%가 이번 전쟁이 암호화폐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한 와중에서도 이번 주에 비트코인이 급등할 것이다라고 응답한 수치 같은 경우는 41.1%, 횡보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응답한 응답자는 37.2%, 급락은 18.3%를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과연 이번 주에는 비트코인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것인가? 자세한 사항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고, 다음은 헝따 사태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도미노 혹은 불길처럼 여러 은행으로 번져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니까 돈을 찾으려고 하자 한꺼번에 인출이 많이 되면 뱅크런 사태가 발생할까봐 은행들은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 사진, 허베이 성에 있는 창저우 은행 본점에 예금자들이 수백 명이, 여기는 지금 몇십 명밖에 안 보이지만 수백 명이 며칠 동안 줄을 서가지고 돈을 달라고 항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자 은행 측에서는 사람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사무실에 위안화 지폐 현금 벽을 보여주면서 우리 돈 많다, 당신들 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누가 믿겠습니까? 내 돈 먼저 찾아서 나가고 싶지. 아마도 이런 부분 때문에 중국 당국에서도 CBDC를 계속해서 강요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만약에 지금 중국에 현금이 완전히 사라지고 CBDC가 완전하게 시스템에 대체를 한 상황이라면 이렇게 할 수조차 없습니다. 돈이 묶여있든 자금이 동결되든 아무것도 사람들은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처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CBDC가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미국 내에서 중국이랑 붙어먹는 최악의 기업가는 누구냐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이 빌 게이츠를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 내 중국 비트코인 채굴장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라면서 미국 정부에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해당 채굴장은 와이오밍주에 있는 비트코인 채굴장. 마이크로소프트 팀 같은 경우는 해당 채굴장이 데이터 센터와 공군 기지를 겨냥한 광범위한 정보 수집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보고서를 외국인 투자위원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해당 채굴장이 펜타곤의 운영 정보 수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굴장이 지금까지 악의적인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증거는 없다라고 하네요. 그냥 비트코인 채굴장이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니네 한번 뭐 먹어봐라 라고 하면서 보고서를 제출을 하는 것이 아닐까. 다음으로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SEC와 그레이스케일 관련된 약간의 업데이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블룸버그의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레이스케일과 SEC 간의 협상이 다음 주에 시작이 돼가지고 앞으로 2주 안에 SEC가 새로운 답변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상황을 판단하고 있었는데요. 이 분석가 같은 경우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 신청이 접수가 되지 않으면 해당 사건은 본질적으로 해결됐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또한 SEC가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해당 분석가는 앞으로 14일 내에 새로운 답변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지만은 반면에 그레이스케일이 내보낸 공지사항을 보시면은 그 기간이 좀 더 짧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측에서는 이야기하기를 45일간의 SEC에게 주어진 항소 기간이 끝났고 법원은 앞으로 7일 내에 최종 명령을 내릴 것이다. 우리 그레이스케일은 여전히 SEC가 승인만 해준다면 GBTC를 바로 ETF로 전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업데이트가 나오는 대로 바로 공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짧으면은 법원이 결정을 내리고 명령을 내린 후에 SEC가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추가적인 방향성이 결정될 수가 있다는 것인데 당연히 SEC는 아직도 핑계를 대면서 승인을 미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될지는 두고 봐야만 하겠는데 한편 GBTC의 여프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5%까지 줄어들게 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현물 ETF로의 전환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피똥을 싸고 있을지도 모를 게리 겐세이, 과연 그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이어서 고래들의 움직임을 살펴봤을 때 고래들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상승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러한 예측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대형 고래 주소 하루 만에 16개 증가. 이 고래들 중에 비트코인 100개에서 1000개를 보유한 주소 숫자 수가 하루 만에 16개가 증가를 해버렸다. 센티멘트 측에서는 밝히기를 이 같은 현상이 비트코인 27,000달러 선을 돌파하려는 시도와 함께 발생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다가 비트 고래의 증가는 비트코인 상승을 염두에 둔 비트코인의 장투 보유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면서 고래들의 긍정적인 심리를 대변한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바로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스큐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지금 비트코인 여러 거래소상에서 현물 및 선물 매수 주문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이것이 지금 미국 아직 주말이죠. 주말 기준의 가짜 펌핑이냐 아니면은 진짜로 한번 가격 올려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이 진짜냐 가짜냐 그걸 판별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저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금 가격이 한꺼번에 많이 올랐었죠. 금 기준으로는 굉장히 많이 올랐었습니다. 금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루 만에 3.41%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흔하지 않은 일이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도 만약에 같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 그러면 이번 주에 이 전쟁 소식과 함께 안타깝지만은 전쟁은 싫지만은 그래도 비트코인 가격이 좀 크게 상승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뉴버 분석가 같은 경우는 좀 더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이번 주에 미국의 은행들과 테슬라, 넷플릭스 등등의 분기 보고가 있어가지고 미국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 방향성을 논하기가 약간 좀 애매한데 앞으로 나는 비트코인의 단기 움직임을 보고 결정을 할 것이다. 일단 내가 저번 주에 예측을 했었던 이 부분 딱 맞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만약에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지금 자리부터 하락했다가 4시간봉 기준으로 50 지수이동평균 EMA 위까지 올라와서 안착을 하게 된다. 가격대는 27,000달러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안착을 하게 된다면 나는 롱을 칠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부터 50 EMA 자리까지 쭉 올라갔다가 버티지 못하고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 숏을 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올라갔다가 버티고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롱을 들어가게 되는 것이겠죠. 다음으로 모바일 차트갓이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헤드앤숄더를 만들고 떨어지게 될 텐데 그 전에 3만 달러까지 한번 위협적인 모습을 보여준 후에 하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과연 이번 주에 미국 증시도 물론 이겠지만은 국제 유가, 금 가격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쟁 상황에 따라 가지고 어떤 식으로 방향성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지 지켜보도록 하시면서 다음으로는 알트코인들 차트들 및 분석, 짤짤이 소식들 몇 가지 가져가 봤는데요.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는 가격 움직임이 저조한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물량이 풀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가오는 10월 20일 1513만 개 엑시 인피니티의 물량이 풀리게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해당 물량이 전체 엑시 인피니티 공급량의 11.5%에나 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해당 물량이 시장으로 나오게 된다면
더욱더 큰 폭으로 가격이 떨어지게 될 수 있겠다라는 경고가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는 체인링크. 비트코인은 추가적인 하락을 보고 있지만 체인링크만큼은 상승을 본다. 렉트캐피탈 분석가 체인링크가 정말로 오랜 기간 동안의 하락 추세를 뚫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상승이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다음으로는 인젝티브 프로토콜 역시 이런 식으로다가 상승을 향한 발걸음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언제쯤 뚫고 올라갈 것이냐, 시간 문제다 기대를 하는 분석가들이 있었는데, 반면에 다른 알트코인들, 솔라나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 3달러가 바닥이 될 것이다. 3달러, 장기적인 가격 전망 3달러까지 가게 되면은 완전 풀매수를 들어가도 좋을 것이다라는 분석과, 아박스 같은 경우도 살짝 꿈틀했었는데 다시 주저앉았죠. 아박스는 4달러가 장기적으로 바닥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분석 등등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본 두 개의 차트 같은 경우는 좀 더 단기적인 방향성, 뒤에서 본 두 개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참고로만, 이 사람들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참고로만 봐주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도움되셨다면 이번 주에 새로운 시작 광주댓과 함께 해주심으로써 토마토 채널 도와주기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